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킹 곽두팔입니다. 이제 슬슬 지긋지긋한 FTX 사태가 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아직까지도 계속 하나 둘씩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그 중에서도 제네시스가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게 디지털 커런시 그룹 그리고 그레이스케일까지 영향을 끼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내일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뭐 제가 이렇게까지 여러 번 내용을 다루는 이유는 당연히 시장에 대한 파급력이 앞으로도 더 클 거라고 보기 때문이고요. 이 파급력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은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절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러한 이슈들이 해외 거래소들의 문제들로 끝이 나면 다행인데, 국내 거래소까지 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지금 한 국내 거래소는 예치 서비스 출금 중단까지 발생한 상태이고요. 혹시 이 상품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영상에 다룰 예정이니까 한 번씩 꼭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영상 시작에 앞서 제가 계속 그동안 언급을 했던 이진환 전문가님 그리고 평경장님의 두 번째 선물방이 이제 28일에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아직도 6일이나 남은 상태에서 이제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먼저 이 첫 번째 일기방에 들어와 계시면 여기 방에 있는 분들 먼저 우선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아무래도 오픈이 되자마자 그 정보들을 그대로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텔레그램이라는 특성상 이 방에 나중에 들어와도 기존에 있던 매매 기법, 자료, 그리고 초보자 가이드 영상 등 모두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들어오셔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현재 방이 이제 그 전에 종료가 되긴 했지만 계속해서 이 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과 실시간으로 호흡을 하고 있으셔가지고 이제 뭐 먼저 들어오신다 하더라도 절대 나쁠 건 없고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 입장하셔서 여러 가지 내용들 먼저 숙지하시고 계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뭐 돈을 따로 받지 않고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내용을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바이낸스에서 제네시스의 투자를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규 자금 실패 시 당연히 파산을 선언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태이고요. 지금 제네시스 임원들은 지난 며칠 동안 최소 1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자금을 구하기 위해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성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뭐 지금 당장은 파산 신청할 계획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동안 샘 뱅크먼, 권도영만 봐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며칠 제네시스의 타임라인을 보면 11월 8일 이제 중요한 신용 익스포저가 없다는 거 이제 언급을 했고, 그 다음날 11월 9일 바로 700만 달러 손실 또한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1월 10일 FTX에 1억 7,500만 달러가 예치되어 있는 걸 거의 뭐 들통났다라고 볼 수도 있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제네시스는 이제 워낙 큰 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에이 설마 이걸로 큰 문제가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 이런 걸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11월 16일 인출이나 신규 대출이 안 된다는 걸 밝혔고, 이때부터 사태의 심각성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저도 이제 이때부터 좀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선 이제 10억 달러가 필요하다 했고, 어제 21일 돈이 없으면 파산이 될 수 있다고까지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추가로 오늘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최소 필요한 돈이 이제 10억 달러라고 했는데 5억 달러까지 낮춘 상태입니다. 이거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하는 게, 왜 5억 달러로 낮췄을까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직 뭐 5억 달러를 구했다라고 언론에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0% 확신은 아니지만, 지금 10억 달러는 현재 상황에서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이 금액을 낮췄다라는 게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입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 이제 어느 정도 보증이 될 수도 있는 네임드가 있는 기업의 자회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돈을 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면 당연히 그에 대한 수익이 따라올 텐데 다른 데에선 왜 돈을 안 빌려줄까요? 답은 정말 간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전이 안 보여서겠죠. 돈을 빌려줘도 이제 갚을 능력 혹은 갚으면 다행인데 오히려 아예 받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돈이 있어도 빌려주질 않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영향이 우리나라까지 끼치게 되고 있는 중인데, 이미 11월 16일에 고파이 상품의 협력사인 제네시스의 상환 지연으로 인해 고파이 자유형 상품의 출금이 이제 지연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전만 해도 에이 설마라는 생각이 컸었는데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돈을 못 구하니 이거 일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게
확실히 느껴지고 있고요. 고팍스 입장에선 자유형 상품 잔고 전액에 대한 제네시스 쪽에 상환을 요청하면 계약에 따라 최대 3일 이내로 이제 이행될 것이라는 확답을 받았다곤 하는데, 저는 지금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정 중단 발표함에 따라 여전히 이행이 되지 않는 상태이고, 또 곧 만기가 도래하는 고정형 상품의 만기 여부 역시 지금 불투명한 상태로, 즉 만기가 되어도 돈을 못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 고파이에 예치된 비트코인의 총 누적 개수는 44,084개이고요. 지금 현재 비트가 약 2,214만원 가격대인데, 이걸 계산해 보면 약 9,762억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이거 만약 그대로 묶여버리면 거의 1조 가까이의 돈이 뭐 빼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거래소에 묶이게 되는 거고요. 거래소 입장에선 당연히 이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만큼의 현금 유동성은 이제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FTX도 슬슬 지긋지긋한데, 지금 일을 너무 많이 크게 벌려놔서 하나씩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생각보다 굉장하고요. 만약 그레이스케일까지 흔들린다? 그럼 FTX보다 저는 더 큰 파급력이 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 파급력에 대한 또 다른 기관들의 매도 물량과 또 개인들의 시장에 대한 공포와 실망 매도 물량까지 더해진다면, 그땐 정말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이제 시장을 떠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이슈들을 보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관점으론 악재는 아직도 해결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휴전설이 돌고 있긴 하지만,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조건을 보면 지금 상황에선 정말 러시아가 망하지 않는 이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인플레이션이 뭐 잡혔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연준이 원하는 값보다 3배 이상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인플레이션이 끝이 아니라 이젠 경기 침체까지 우려해야 되고요. 미국의 부동산 거품은 지금 현재 리먼 사태 때보다 더 심하게 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의 부동산은 부채만 385조로 회복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이고, 이 외에도 정말 이 코인 쪽 안에서도 악재만 수두룩한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이 많은 악재 중에 해결된 게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이 시장이 나중에 정말 다시 성장한다고 해도, 그리고 저도 그렇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잠깐 피해 가거나 혹은 숏 포지션으로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에 대한 투자 시나리오나 혹은 매매 관점에 대해 이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방향성이 잡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시청 너무나 감사하고,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다들 오늘 하루도 이제 고생 많으셨고 즐거운 저녁 되시길 바랄게요. 이제 내일은 더 도움이 되는 자료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